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쪽 네.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네.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네. 고물가, 뭐 고환율, 삼고에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아주 폭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그냥 경제뿐인 것 같아요. 경제 살려야 한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너무 민노총의 그런 강경 불법 투쟁에 대해서 정부가 쉽게 손을 들었다 또 양보를 한 거 아니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화되는 것보다도 해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선택이거든요. 네. 뭐 엄하게 해서 저 사람들 처벌해도 돼요. 좀 불법 이런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다 보면 싸움의 전선이 너무 넓어져요. 네. 지금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민노총이 다 파업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랑 다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거 물류나 자동차 파업에서 국가 경제가 올 수도되면은 새 정부 와서 뭘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양쪽에 전면전이 붙었을 때 한쪽은 조금 떼준 거예요. 떼주고 진짜 싸움, 진짜 본진과 본진의 싸움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전략인데 저는 뭐 그거는 좀 이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모든 걸 나는 완벽해 절대 선이야 공권력을 저 불법엔 단호하게 응징해야 돼. 응징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진짜 핵심만 갖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번 타협한 거는 정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네. 경제에 그렇게 올인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대북 관계라든가 안보 이런 면에서 확고한 네. 그런 안보관이랄까 네. 대북관을 보여준 것들 또 용산 이전 이런 것들도 잘한 것 같고 국민과의 소통 네. 특히 그 도어 스태핑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잘했죠. 지금 평가를 받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쪽에 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에는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슬리퍼만 신고 다니도 그게 다 대박이나 정도로 팔리고 뭐 일종의 한동훈 수준까지는 안 가지만 김건희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저희 집에서도 뭐 김건희 TV 화면에 나오면 열광합니다. 네, 이쁘다고. 네, 네. 전임 김정숙하고는 좀 많이 비교가 된다고. 바이든도 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상당히 뭐 우아하고 그런 표정 이해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 부인도 사생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생활은 좀 존중해야 되고 또 민주당이 너무 김건희 여사를 마녀 프레임으로 막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고 그래서 있는 그냥 거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뭐 그 봉하마을 갔는데 뭐 무속이 나오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모함을 해서 파일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은 저는 공적인 거랑 사적인 영역은 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섞인 게요. 이거를 좀 분명히 해줄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은 봉하마을 관계 사적인 행사거든요. 비공개 행보예요. 근데 언론사 공동 취재단이 하루 전날 구성되고 기자들 다 따라갔어요. 그럼 공식 행사가 그러면 되는 공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랑 갔느냐부터 하나하나가 다 카메라에 다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나는 영부인은 개인이라고 해도 사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공과 사가 뒤엉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이런 궁금증도 있는 거예요. 권양숙 여사한테 윤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빵이라도 좀 사들고 가려다 보니까 부산에 친한 친구가 빵 들고 오느라고 같이 왔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궁금한 게 그럼 빵은 누구 돈으로 산 거야? 그러네. 그건 나라 돈이야? 김건희 여사 개인 돈이야? 개인 행사면은 이것도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소한 게 자꾸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는 영부인을 컨트롤하는 이 대통령실에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도어스태핑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나도 대통령 처음 해본 거니까 공식과 비공식을 어떻게 칼처럼 나눠야 할지 또 어떻게 그게 좀 어려운 혼자 문제죠. 다닐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대해서 좀 아이디어도 달라. 나도 좀 천천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13일 봉화마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가면서 이제 단독 첫 행사를 하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세 사람이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수행을 했는데 그 문제를 딱 집어가지고 민주당에서 일종의 무속 프레임 그걸 계속 씌워왔잖아요. 그게 아닌 것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간 그 몸 뚱뚱하신 분이 충남대 무용과 겸임교수 김양영 씨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사인 논란으로 또 이렇게 가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른바 최순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좀 지나치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전임 김정숙에 비해서는 100배, 1000배 낫다고 봐요. 그럼요. 김정숙은 어땠습니까? 해외 출장을 혼자 전용기 몰고 갔어요. 대기업 총수도 청와대로 부르고. 예? 그 언젠가는 크리스마스 무슨 행사한다고 산타 모자 입고 있을 행사에는 장관들이 일하다 말고 또 와서 다 도열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거의 뭐 실세도 이런 실세 없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뭐 인사도 사실상 다 인사도 주물럭거리고 그렇죠. 그렇죠. 총리까지도 내정할 때 뭐 김정수위가 반대한대서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 마지막까지 저 명품 옷을 특갈비로 샀니 안 샀니 말썽 부렸어요. 예? 그렇게 혼자 유쾌한 정숙이라고 설치고 다니다가 끝장이 특활비 옷값 논란으로 끝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요새는 갑자기 또 청바지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어울리긴 어울렸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명품이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뭐 공짜에 맞들여 가지고 막 입은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에 비하면은 훨씬 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다만 국민들이 공과 사에 대한 구별을 좀 하는 거를 좀 더 원하고 또 야당이 또 집요하게 또 최순실 프레임이 그걸 무속인 얼개를 프레임. 잡고 그게 안 되니까 프레임을 이제 하려니까 최순실 프레임. 그렇죠. 거기에 기선 대해서 실세니 어쩌니 그걸 지금 얘기하고 반란이 있잖아요. 그걸 좀 공적으로 좀 지원하는 시스템 저는 이거 갖춰야 된다는 거 보고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그 팬클럽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그 대통령실 정리해야 사진 찍은 게 거기에 먼저 가고 또 거기 강신업 변호사가 그 방송에도 나오시던 분이거든요. 뭐 우리 여기 출연하는 서정욱 변호사하고 뭐 친구라든가 뭐 많이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또 그 회비까지 걷고 이런 거는 자칫하면 또 비판하는 시사평론가라 유창선 씨랑 욕설까지 하고 싸웠더라고요.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유창석 씨한테 뭐 듣보잡이라고 했는데 저는 유창석 씨는 잘 알지만 이분이야말로 저는 듣보잡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칫하면은 김건희 여사한테 누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뭐 팬클럽 좋죠. 저도 뭐 팬클럽이 있거든요. 5명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2명 빠져나가고 해서 3명 있어요. 근데 저를 인정해 준다는 게 기분 좋죠. 기분 좋죠. 뭐 신문사 후배들인데 그렇지만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지난 선거에서 줄리니 뭐 거의 마녀처럼 그냥 매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영부인이 됐으니까 나 됐어 뭐 이런 식의 좀 당당하게 좀 나서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겠지만 그럴수록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인가?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높이 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으면 위로 끌어올려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끌어내려진다. 낮은 자리에 앉으면 다 국민들이 알아준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학력이라든가 경력 논란들이 붙어가지고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만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그냥 일반 가정주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식 비공식 행사라는 게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 고민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 제2부속실 그렇죠. 말썽이 많아갖고 김정숙이처럼 하니까 이거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했는데 그걸 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공식 행사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공식 행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좌 기능이 시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야당에서는 야뭐 공약 파기다 어찌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대통령 부속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뭐 새로운 팀을 하나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타스크포스 팀에서 이 팀은 공식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가면은 뭐 공부도 해야 하고 수행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하는 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뭐 의전도 있지만 저는 돈 문제라고 봐요. 누구 돈을 쓸 거냐, 나라 돈으로 쓸 거냐, 개인 돈으로 쓸 거냐. 김정숙은 다 나라 돈 썼잖아요. 자기 거 썼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하지만 이 김건희 여사도 앞으로 돈을 쓸 때 봉하마을 갈 때 차 기름은 누가 댔느냐, 빵은 누가 샀느냐. 국민들은 하나하나가 다 궁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부속실에서 그 전담 팀이 좀 있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특활비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막 썼잖아요. 하지만은 지금은 꼭 쓸 거만 쓰고 쓴 거는 반드시 영수증 남겨라. 이런 얘기도 좀 꼭 좀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과거처럼 제2부속실 두고 거기에 뭐 비서관이나 그냥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그렇게 인력을 두어가지고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실 그 부속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팀을 두어가지고 전담을 해서 진짜 좀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으로 따져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의전도 있지만 또 공보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외국 이제 통장 나토 그 정상회의에 가면은 또 같이 가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할 누군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 정상 부인들하고 만나는데 그냥 가서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없앴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필요해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른바 팬클럽이다 어찌다 해갖고 호가호위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사실은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엄청나게 끓거든요. 똥파리들이 그냥 바글바글 끓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홍삼 트리오 아들 셋 다 구속된 게 뭐 뇌물이라고 뭐 없겠습니까? 그거 좀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관계기관에 얘기해서 그 억울하다는데 얘기나 좀 들어줘. 그렇게 얘기해. 이런 거죠. 뭐 그리고 나중에 뭐 적당히 뭐가 좀 쓰리 쿠션에서 왔다 갔다 한 건데 그게 다 당사자들은 뇌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김현철 씨도 결국 그랬고 뭐 문재인도 나중에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호가호위하는 거. 그 강신업 변호사가 순수한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를 하면서 무슨 대한변협인가 어디서도 또 무슨 보직을 맡고 있고 공보 이사인가? 그렇죠. 뭐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꿈이 있고 정치적인 하니까 꿈이 없으면 이런 걸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이나 저한테 팬클럽 회장시키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럼요.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정치적인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도 처음에 순수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순수하게 갑니까? 거기에 자꾸 이해관계가 끼고 사람이 끼고 똥파리들이 끼고 하면은 금방 구더기가 끓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팬클럽은 김건희 여사가 여태까지 역할은 됐다. 이제는 끊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창선 정치평론가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매간매직 척결 국민연대 이런 걸 뭐 조직을 하고 그게 여차하면 개인 조직이 되고 거기 무슨 입회비로 10,000원을 내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뢰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런 느낌도 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시켜야 한다. 그 얘기는 아주 그렇죠. 제대로 평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권 전 동양대 교수도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이거 정리돼야 한다. 그럼요. 특히 그 강신업 변호사가 유창선 정치평론가의 그러한 자기 SNS에 쓴 글에 대해서 이 막말 욕설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무인 아닌가 벌써 그렇죠. 그런 인상들을 국민한테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대통령 부부가 왜 사무실에서 집무실에서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도 팬클럽에서 그냥 막 올렸잖아요. 국민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래죠. 그거 누가 대통령 찍었냐 집무실이라는데. 이거죠. 그렇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일급 보안 시설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 높고 고도의 경호를 받는 대통령 부부를 찍은 사진이 팬클럽에서 무절제하게 돌아다니면 국민들은 불안하죠. 영화 본 거, 관람 본 거, 그것도 거기서 그렇죠. 5장을 먼저 공개를 한 모양이더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가호위하는 측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동선을 알면은 대통령의 동선을 아는 거 그건 그렇죠. 국가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 위협이 되고 안전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수 인사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는 세력이 뭐 있다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국내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동선이 팬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진다는 게 이게 큰 위협 아니냐. 그건 누구도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강신업 변호사 뭐 하고 팬클럽이 2개가 있다는데 빨리 해체하고 또 김건희 여사도 저는 뭐 그 팬클럽을 아끼는 마음 이해가 되는데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이 선에서 이제 끝내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진짜 국가적으로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을 좀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뭐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처럼 완전히 그냥 정무랑 떨어져서 자기 일만 하는 분도 있고, 옛날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는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도 또 참여를 많이 했죠. 또 어느 정도를 그 관여하고 그 공식 활동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좀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절차적인 고민 이걸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직 그 영부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모델, 롤 모델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유경수 여사를 볼 수가 있고 또 한 분은 이호 여사. 그분들은 조용하면서도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손이 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했고 또 대통령의 야당 역할을 해준 거고 진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부인으로서 내조만 하신 분이고 진짜 사람 좋아 보이죠. 또 한 부류가 전두환 이순자 그리고 김정수 또 약간 적극적인 활동 나선 분이 MB의 김윤옥 여사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 한시 그 세계화다 어찌다 저쩌다고 했는데 이런 전직 그 대통령 영부인들의 그런 것들도 좀 잘 연구를 해서 어느 수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 어떤 위치를 정할 건가 이런 것도 좀 대통령실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 반경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정해 가는 게 어떤 그 타입을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 갈 때도 조금 아쉬운 게 아주 그냥 조용히 갔다 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냥 사진 한 장 정도 나중에 그냥 좀 언론사에 풀을 하든지 이랬으면 됐을 텐데 대통령실에 전속 사진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기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서 찍어가지고 그냥 풀을 하면 되거든요. 언론한테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데 이미 언론사에서도 다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다가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3명이나 이렇게 데리고 오고 나오니까 저게 누구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란을 빚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그 프레임으로 자꾸 엮으려고 민주당 내분을 글로 자꾸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그 부속실에 대통령 부속실에 공조직을 좀 통할 건 통해야 된다. 그리고 팬클럽은 지금이라도 당장 없애라.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에 대통령 취임 만찬 때인가요? 네. 당시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윤호중이 그냥 아주 한박 웃음을 짓는 표정이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본인도 곤욕을 치렀었고 저희들도 그때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오지게 그렇죠. 재밌게 웃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우리 같은 파평윤 씨고 뭐 그건 중자 돌림이고, 예, 그러니까 밑에가 석자 돌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윤호중이가 한 학렬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속 그런 뻘이죠. 그렇죠. 그 석자 밑에가 왜 윤여정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 여자 돌림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시숙벌이다 뭐 이래서 그 웃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게 나왔죠.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내 줄리 아닌 거 맞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황당해오고 그렇게 복소가 터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 말을 했다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배포를 가진 것 같아요. 사실 줄리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아니 접대부 출신이다. 이름이 줄리였다. 또 줄리 봤다는 사람까지 나왔으면은 줄리 제의만 나와도 거의 까무러칠 텐데 여당 비대위원장 보고 나 줄리 아닌 거 맞죠? 딱 이렇게 딱 본인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설마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저 배포가 대단하다. 장군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말 하나만 보면은 거의 대통령감이 아닌가. 저 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언론에서 또 뭐, 그렇게 뭐 어느 보도가, 기자가 그냥 뭐 쓴 건데 다 모르니까 그거 아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랑 윤호중 둘밖에 없죠. 뭐. 근데 윤호중도 뭐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데도 이 얘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그게 A죠. 그럼요. 자기가 어렵다 해갖고 밝혀서는 안 될 얘기까지 막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제 정상배고. 사석에서 얘기한 거는 서로 좀 존중해 줘야죠. 우리는 너무 정치적으로 그냥 막 까발리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뭐든지 도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공식 비공식적인 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논란이 또 뭐 말썽에 국민들의 그런 여론은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의 어떤 보좌 팀을 빨리 꾸려가지고 뭐 대통령 부속실에 TF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